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검암중학교 도덕교사 정태진입니다. 2024 창의혁신 도덕윤리 수업에 제가 제출한 주제는 참여와 협업이 빚어내는 소통의 도덕윤리 수업입니다. 부제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가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수업 개요, 교수학습 전개과정, 수업 후기, 교수학습 자료, 수업 설문 결과 및 참고 문헌입니다. 도덕 1권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라는 영역의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시별 과제 총 12차시로 구성을 했고요. 1, 2차 시에는 그림책 읽고 질문 만들기, 3차 시와 4차 시에는 활동지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5, 6차 시에는 탐구 질문 만들기, 자료조사, 7, 8차 시에는 뉴스 대본 작성 및 뉴스 촬영, 9, 10차 시에는 뉴스 발표 및 상호 평가, 그리고 이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에세이 안내 및 개요 작성, 11차 시와 12차 시에는 에세이 작성을 위한 자료 분석, 에세이 작성, 그리고 평가 및 성찰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단원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된 소재, 사례로부터 질문을 이끌어내고 특히 질문에 기반한 탐구 및 수업 활동, 그리고 총괄평가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삶의 맥락에 적용으로 나가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종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사의 안내 질문과 함께 학생들이 만든 탐구 질문을 개념적 렌즈에 맞춰서 이를 조율하면서 학습 흥미와 동기를 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스스로 만든 질문에 대한 탐구 활동을 거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전이할 수 있게 되고요. 수업 활동 과정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올리거나 피드백을 하고 뉴스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논술형 글쓰기를 통해서 수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주도성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차시별 수업 구성은요. 1, 2차 시에는 처음에 단원 개요 및 탐구 기반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림책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와 우산을 쓰지 않는 실안시를 통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인권 선언문을 배부함으로써 어떤 항목에 어떤 사례가 해당되는지 이런 찾아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3, 4차 시에는 인권과 관련된 인간 존중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학습 내용과 용어, 개념 파악하기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그 내용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입장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6차 시에는 그래스프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최종 결과물이 인권 뉴스를 제작하도록 안내를 했었고요. 특히 이 뉴스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별 탐구 질문 만들기 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질문에 대한 어떤 토론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를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7, 8차 시에는 뉴스에 대한 대본을 작성을 하고 뉴스를 촬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뉴스 대본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할 점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또 중요하지만 어떤 잘못된 정보와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썼고요. 특히 이제 뉴스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끼리 상호평가를 하도록 했고요. 이러한 모든 활동을 끝내고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11차 시, 12차 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에세이를 서로 공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시에는 그림책 읽고 질문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관계 맺기라고 적었는데 어떤 학습
내용, 주제와 함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교사가 읽어주고 어떤 취지도 설명을 해주는 하고 모두모끼리 질문을 만들고 그림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인권선언문과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3, 4차 시에는 집중하기 관계 맺기라고 했었는데요. 특히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고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리하면서 이게 탐구 활동에 많이 활용이 되도록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수업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네모퉁이 토론을 통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의 이동,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모둠별로 협업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피드백을 했었고요. 네모퉁이 토론을 통해서는 어떤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6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탐구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정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또 토론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뉴스 제작을 위한 어떤 기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대본 작성까지 했었는데요. 이 대본 작성 과정에서도 교사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좀 수정해 나가고 또 역시 모둠별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뉴스 제작과 관련된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지향해야 될 도달점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특히 이제 SNS나 이런 채널들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파일을 올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최종 뉴스 대본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뉴스 대본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 다양한 어떤 전략으로 뉴스를 제작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이제 모둠의 특색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참여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작한 뉴스는 모둠별로 발표를 했고 모둠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모둠 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를 공유할 때 학생들이 되게 흥미로워한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동안 교사의 평가만 받아오다 다른 동료 친구들의 어떤 평가도 상당히 신선한 것 같았습니다. 뉴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인권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루브릭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이 에세이는 오레오라는 글쓰기 형식을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 오레오 글쓰기 형식에 생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연습의 기회도 제공을 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에세이를 작성하고요. 특히 에세이를 작성한 후에는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교사가 이제 평가하고 끝인 이런 경험에서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는 것 학생들이 대단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반화를 시키거나 어떤 성찰하는 기회를 위해서 성찰 기록지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했고요. 수업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다음 수업을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교과 교사와 공동채점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공동채점과 같은 경우는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훨씬 더 줄 수 있고 어떤 교사의 어떤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조하는 게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바로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돼서 이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기쁜 이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었고, 어느 정도 학생들의 어떤 반응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조금 보람을 느끼는 기회가 됐었고요. 특히 질문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만든 질문에 대한 탐구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를 했지만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서 약간 마음이 급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학생들이 깨달은 바도 많고 교사 자신도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바로 피드백인데요. 학생 설문 결과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 반응도 바로 이 교사의 피드백이었습니다. 활동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시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어떤 방향 설정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학습을 위한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뉴스 제작을 위한 대본 작성은 평가 항목에 넣지 않고 최종 결과물만 평가 항목에 넣은 만큼 중간의 과정은 충분히 어떤 성장을 위한 평가로서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피드백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을 때는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학습지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나 자기평가의 어떤 란을 만들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어떤 충분한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면 아마 그 학교와 학생의 특징에 맞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충분히 고안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학습 자료 활동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같이 활용을 했었고요. 특히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먼저 제공을 해서 루브릭이 어떤 교사의 채점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활동의 방향을 삼을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한 도달점, 목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썼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에세이에 대한 루브릭도 이렇게 제공을 했었고요. 개요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역시 학생들에게 연습을 통해서 제공을 했고요. 마지막 도덕 수업 성찰 기록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서 어떤 모둠 내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성장한 점, 그 다음에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성장한 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분야에 어떤 전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고민해서 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에는 역시 소통과 협업을 목적으로 한 수업이니만큼 의사소통 기술에 학생들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참고문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림책 2권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을 위해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실천이라든가 백워드 관련 책들을 참고를 했었고요. 인권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도 참고 도서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특히 이제 도덕적 시민의 눈으로 세상 읽기 우리가 폭력적이라 부르는 것들은 학생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